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는 은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결혼 후 겪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인 영훈 씨와 함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 단단해진 저희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쉽지만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성장하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과 처음 만난 건 친구의 소개자리였어요. 남편의 첫인상은 밝고 유쾌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 어딘가 조금 위축된 모습이 보였달까요? 첫 만남에서 남편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은영씨, 참 단단해 보이네요. 혼자서도 뭐든 다 잘할 것 같고요. 단단하다뇨. 저도 부족한 게 많아요. 그저 환경이 그렇다 보니 그렇게 살아온 것 뿐이에요. 그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모든 걸 다 정해줘서 제가 뭘 원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좋은 엄마를 두셨네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제게는 어릴 때부터 늘 곁에서 의지할 엄마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됐어요. 서로를 더 알아가면서 저는 남편이 정말 따뜻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죠. 시간이 지나며 남편과 저는 서로의 과거를 하나씩 공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저는 카페에 앉아 가족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물었죠. 은영 씨는 어린 시절 많이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아버지와 사이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빠랑은 뭐든 솔직히 말할 수 있었거든요. 서로 아껴주는 게 느껴져서 더 의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참 부러워요. 그 순간 남편이 잠깐 말을 멈추더니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우리 가족이 좀 다르거든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든 걸 통제하셨어요. 식사 메뉴부터 내 진로까지도요. 어릴 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크고 나니 그게 얼마나 답답했는지 느껴졌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가족을 지키려고 애쓰셨을 테니 좋은 점도 있지 않았을까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엄마 없이 자란 사람이었기에 남편의 말이 그다지 크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남편은 제 대답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날따라 남편의 표정이 묘하게 쓸쓸해 보였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이 어머니의 의견에 강하게 반박하거나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었어요. 예를 들어 저와 데이트를 하다가도 갑자기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 한 통에 약속을 취소해야 한다거나 어머니의 뜻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말을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보였죠. 영훈 씨, 어머니와 많이 가까우신가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어머니 말씀이 곧 집안의 법 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다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다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을 들으며 어렴풋이 느꼈어요. 남편이 어머니의 강한 통제 속에서 자란 흔적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것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런 남편이 조금 부럽기까지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엄마의 애정과 관심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모를 저로서는 신기하고 궁금한 감정이기만 했어요. 영훈 씨, 그런 게 어딘가 좋을 때도 있지 않나요? 가족이 서로 끈끈하게 붙어있는 것 같아서요. 저는 오히려 은영 씨네가 부러워요. 어머니 없이도 아버지와 그렇게 애틋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요.
저는 어머니가 늘 계셨는데도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를 아꼈는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 말을 할 때 묘하게 속이 비어있는 듯한 미소를 짓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저는 그때 그 미소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조금은 배부른 투정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의 내면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를 얼마나 억눌러 왔는지 깨닫게 되는 건 훨씬 나중의 일이었죠.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종종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였지만 저는 그저 그의 배려심이 크기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남편의 따뜻하고 섬세한 마음 씀씀이에 점점 더 마음을 열게 되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의 다른 점을 받아들이고 또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건강한 연애를 하며 행복한 날을 보낸 지 2년 만에 저희는 드디어 서로가 함께하는 미래까지 꿈꾸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아빠께서도 워낙 남편을 좋게 봤던 터라 별다른 잡음 없이 결혼을 추진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 남편과 저는 모든 게 설레고 행복했어요. 함께 걸어 들어갈 웨딩홀부터 웨딩 촬영과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까지 무엇 하나 저희 손길이 닿지 않는 게 없으니 힘들긴 하지만 재미있기도 하고 행복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혼 전부터 남편은 가족끼리 친해지면 좋을 것 같다며 서로 교류하는 걸 권했거든요. 남편은 저희 집에, 저는 시댁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길 때마다 찾아뵙고 같이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지고는 했었죠. 그런데 그게 발단이 됐어요.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을 때부터 모든 게 꼬이기 시작했거든요. 은영씨, 잠깐 얘기 좀 할까요? 네, 어머님. 시어머니는 다소 냉랭한 표정으로 저를 거실로 불러냈어요. 웨딩 관련 이야기인가 싶어 따라갔지만 곧 불편한 주제를 꺼내셨죠. 솔직히 말해서 나는 네가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는 게 마음에 걸린다. 결혼은 단순히 둘만의 일이 아니야. 가정과 가정이 만나는 거란다. 그런데 너는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잖니. 내가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동안 한 번도 제게 듣기 안 좋은 말이나 싫은 내색한 적 없던 어머님이셨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니 정말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평소 사이가 안 좋게 지내고 있었다면 받아쳤겠지만 그때까지는 저를 못마땅해 하시던 티를 워낙 안 내셨던 분이라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억울하고 서러웠지만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겨우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부족한 가정에서 자랐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비록 엄마 없이 자랐어도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질 만큼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를 정말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걱정하시는 그런 일은 없으실 거예요. 저도 영훈 씨도 서로를 위해 최선을 다해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니까 믿고 지켜봐 주세요. 제 대답에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나셨지만 분위기는 한없이 싸늘했어요. 마음이 참담하더라고요. 저는 그저 영훈 씨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제 어린 시절이 이토록 큰 벽이 될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내내 유독 싸늘한 시어머니의 태도가 마음에 남아서였는지 어머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신 사이 저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당황한 얼굴로 다가왔죠. 은영아,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어머니의 말을 전하지 못한 채 그냥 속상한 마음만 꺼내놓았어요. 나 정말 괜찮은 며느리가 될 수 있을까? 어머님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내 과거 때문에. 남편은 놀란 듯 저를 바라보다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 걱정하지 마. 넌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엄마가 뭐라고 하셔도 내가 널 지킬 거야. 그리고 엄마도 언젠가 널 이해해 주실 거야. 남편의 말에 조금 안도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저희 쪽으로 다가오시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잠시 방으로 들어간 틈에 상황을 대충 눈치챈 듯 했어요. 다 원참. 그렇게 걱정했는데 결국 무슨 일인지 알겠구나.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지만 시아버지는 제게 다가와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어요. 은영아, 상처받았겠지. 하지만 영훈이 엄마는 원래 고집이 세고 걱정이 많아. 네가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아직 너를 몰라서 그런 거야. 나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니 너무 나쁘게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죠. 아버님, 저 괜찮아요. 어머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시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고맙다, 은영아. 네가 우리 영훈이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나도 느껴져. 넌 충분히 좋은 며느리가 될 거야. 내가 보장한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넌 우리 가족이야. 잊지 마라.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또 쏟아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보다는 감사함이 더 컸죠. 남편과 시아버지의 위로 덕분에 저는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크고 작은 갈등 속에서도 이어졌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마음속에 작은 버팀목이 생긴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쉽지 않았지만 남편과 시아버지의 응원이 있었기에 조금씩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결혼 후 저는 남편과 작은 신혼집에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어요.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고 저는 이런 행복이 오래가기를 바랐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남편과 시아버지의 지지 덕분에 겨우 넘어설 수 있었어요.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큰 문제 없이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차갑게 대했지만 직접적인 마찰은 없었어요. 저는 남편과의 평화로운 생활에 집중하면서 시어머니와도 천천히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서로에게 의지하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저희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처음엔 그냥 가벼운 증상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서의 진단은 너무나도 가혹했어요. 치료를 시작하려면 큰 비용이 필요했고 제가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죠. 여보, 어떡하지? 아빠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저는 남편에게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놨어요. 남편은 잠시 고민하더니 단호하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께 도움을 청했어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시아버지는 저희 상황을 듣자마자 병원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어요. 은영이는 내 며느리일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 어려울 때 돕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아버지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버지의 치료는 그 지원 덕분에 시작될 수 있었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죠.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은혜라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가족끼리는 당연히 돕고 살아야지. 하지만 제 아버지의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얼마 후 돌아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와 조금 더 함께할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슬픔은 쉽게 가시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묵묵히 곁에서 지켜봐 주었고 더욱 깊은 신뢰와 애정이 쌓였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상을 찾아가려 노력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어요. 여보, 큰일 났어.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어. 이번엔 시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저희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는데 시아버지께서 귀갓길에 눈이 꽝꽝 얼린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큰 부상을 입으셨던 거예요.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셨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어요. 시어머니는 혼란 속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며 저를 향해 쏘아붙였어요. 이게 다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야. 네 팔자가 사나워서 우리 집이 망하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죠. 남편이 급히 나서서 저를 변호했어요. 엄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은영이랑 일이 무슨 상관인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남편이 저를 감싸줬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외면하며 자신의 감정만 쏟아냈고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사고 이후 시아버지는 휠체어에 의존해야 하는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는 간병의 대부분을 저에게 떠넘기며 더 많은 불만을 드러내셨죠. 네가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나는 이제 나이도 있고 도저히 그 모든 걸 감당할 힘이 없다. 저는 마음속 깊이 시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도와줬던 은혜를 떠올리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은 상처가 됐지만 시아버지가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을 때 모든 서운함이 잊혀졌어요. 은영아, 미안하다. 내가 이런 모습까지 너한테 맡기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는지 모르겠다. 시아버지의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더 잘해드려야겠다는 책임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간병 생활은 제 예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집안일과 병원 동행, 시아버지의 재활치료까지 도맡으면서 제 시간은 거의 사라졌어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의 불만은 계속됐고 남편 역시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서 갈등하며 혼란스러워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노력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강한 권위 앞에서 자신있게 나서지 못했어요. 처음 몇 번이나 그럴 수 있겠다 이해를 해줬지. 매번 그러니 남편이 이제는 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난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 아버님을 돕는 건 당연하지만 어머님께서 자꾸 날 탓하시는 건 정말 견딜 수가 없어. 남편은 한숨을 쉬며 제 손을 잡았어요. 나도 알아, 은영아. 엄마가 당신에게 너무하는 거.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된 상황에서 엄마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려주면 안 될까? 저는 남편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 깊이 서운함이 싹트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서운함은 이후 더 큰 시련을 겪으면서 저희가 부부 사이를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시험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그 시련은 너무나도 크고 절망적이라 정말 제 인생을 단번에 바꿔놓을 만큼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어요. 그날 아침 시아버지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도 그는 창밖을 보며 생각에 잠긴 듯 조용히 말했죠. 오늘은 날씨가 참 좋구나. 이렇게 좋은 날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도 답답하네. 은영아, 나 잠깐 바람 좀 쐬러 나갔다 오마. 저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말렸어요.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요즘 컨디션도 안 좋으신데 혼자 나가시면 위험해요. 저도 같이 갈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으셨어요. 괜찮다니까. 나 혼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어. 너도 늘 바쁜데 이런 것까지 신경 쓰면 지칠 거 아니냐?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어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 같았어요. 저는 더 단호하게 말했죠. 아버님, 정말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은영아,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내가 모르겠니? 나는 지금 이렇게 살면서 네가 하는 고생을 보는 게 너무 미안하다. 잠깐 다녀오는 것쯤은 괜찮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와 함께 어딘가 알 수 없는 결심이 서려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아버님, 제발 천천히 다니세요. 전화기도 꼭 들고 가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셔야 해요. 그 말에 시아버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알겠다. 걱정하지 마라. 곧 돌아올게. 그렇게 문을 닫고 나가는 시아버지의 뒷모습은 왠지 모르게 불길해 보였어요. 가슴 한편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지만 설마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몇 시간 후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는 그 불길한 예감을 현실로 만들어버렸죠. 은영씨, 시아버님이 사고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편의점을 하던 부부의 여사장님이었어요. 같이 병원에 도착해서 연락을 주신 거였죠.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그때 내가 좀 더 말렸어야 했는데 스스로 원망하며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후였어요.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나눴던 마지막 대화가 정말이지 뇌리를 떠나지 않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제게 남긴 미소와 따뜻한 손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면서 저는 시아버지를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말았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말 그대로 엉망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시어머니의 태도였죠. 네가 제대로 챙기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거야. 네가 좀 더 신경 썼으면 이런 일 없었을 거라고. 그 말이요. 그때 느꼈던 감정이 너무 복잡해서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쩌렁쩌렁하게 울리는 것 같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참아왔는지 정말 몰랐던 걸까요? 시아버지 간병도 병원 동행도 모두 제가 도맡아서 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체력이 안 돼서 그런 거 못해. 네가 젊으니까 알아서 해.
그래요. 저는 그 말도 참고 받아들였어요. 아버님이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으니까요. 은영아, 네가 얼마나 애쓰는지 내가 다 안다. 힘들어도 너무 상처받지 마라. 네가 없었으면 나도 벌써 무너졌을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구박을 하셔도 꾹 참고 버텼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게 변해버린 것 같았어요. 아니, 어쩌면 시어머니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셨다고 해야 할까요? 저에게 다 떠넘기고 나물러라 할 땐 언제고 이제는 제게 모든 걸 뒤집어 씌우려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때 더 강하게 말렸으면 아버지가 나가지 않았을 거야. 네가 며느리라면서 도대체 뭘 했다는 거야? 제가 정말 말리지 않았던가요? 아니요. 저는 그날 아버님을 몇 번이고 붙잡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은 괜찮다며 혼자 나가셨던 거잖아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저를 탓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한 노력은 모두 다 무시당한 채 이제 와서 모든 잘못이 제 책임이 되어버린 거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제 안에 억눌려 있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아버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걸 모르세요? 제가 얼마나 말렸는지, 얼마나 아버님을 걱정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동안 꾹꾹 참아왔던 말을 꺼내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최선? 그게 네 최선이라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데? 네가 그렇게 대충 하니까 내 남편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대충 했다고요? 제가 대충 했다면 어머님은 뭐 하셨어요? 제가 병원 동행하고 간병하고 밥 챙기고 다 제가 했잖아요. 어머님은 그동안 뭘 하셨어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어요.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해? 네가 며느리잖아. 그건 네 일이잖아. 그런데 네가 그 일을 제대로 못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라서요? 그래서 저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언제부터 그게 며느리가 할 일이 됐는데요? 어머님은 아버님이 이렇게 아프신 동안 한 번이라도 제대로 챙기신 적 있으세요? 아버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어머님은 아셨나요? 남편이 급히 중간에 끼어들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해. 은영이도 지금 너무 힘들잖아.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영훈아, 넌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네가 이 여자를 감싸고 있니? 네가 장남이면 이런 일에서 중심을 잡아야 할 거 아니야? 남편은 어머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의 말은 점점 더 흐려졌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 점점 더 답답함과 분노가 쌓여갔어요. 당신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어머님한테 제대로 말도 못해? 나 겨우 이런 취급 받게 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당황한 표정으로 한숨을 쉬며 대답했죠. 당신은 또 왜 그래?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가 저러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너도 알잖아. 엄마 성격을 내가 어떻게 바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싸늘하게 식어갔어요. 그래, 너는 늘 그랬지. 어머님이 뭐라고 하셔도 네가 제대로 나서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내가 이런 상황을 참으면서도 너를 믿어온 게 바보였네. 남편은 제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틀린 말 했니?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일이 이렇게 꼬이기 시작한 거야. 네 팔자가 우리 집까지 망쳤다고? 그만하세요, 어머님. 저도 아버님이 이렇게 되신 게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해요. 하지만 어머님이 저한테만 이런 걸 다 뒤집어 씌우시는 건 너무하잖아요. 제가 정말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어떻게 하냐고? 그게 며느리가 할 말이야? 우리 집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냥 조용히 있는 거였어.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며 결혼 생활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 집안에서 나는 항상 이런 취급받을 수밖에 없는 걸까? 남편은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었는데 대체 난 뭘 위해 여기까지 참아왔던 걸까? 난 그냥 시아버님께 진심을 다해서 잘해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그 생각은 제 마음에 큰 균열을 만들었고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서서히 거리를 두기 시작하게 만든 계기가 되었어요. 그동안 꾹 참고 견뎌왔던 마음이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시아버지의 유언장이 있다는 변호사의 연락이 왔습니다. 유언장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 없이 당연하다는 듯 말했죠. 아, 그야 집안 재산 분배 때문 아니겠니? 넌 신경 쓸 거 없다. 하지만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모든 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변호사가 차분히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고 김성호님께서는 본인의 전 재산을 며느리인 조은영 씨에게 상속한다고 명시하셨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시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를 향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집 재산을 저 여자한테 준다고? 조작된 게 분명해.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고 유언장의 일부를 낭독했죠. 은영이는 내가 마지막까지 인간답게 살다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유일한 가족이다. 내 모든 것을 나를 살아가게 해준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하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시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 말이 갈등을 더 키울 게 뻔히 보였죠. 이건 말도 안 돼. 내가 우리 집에서 평생을 헌신했는데 어떻게 저 년한테 모든 걸 준다는 거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고함을 질렀어요. 그때 남편은 시어머니를 차갑게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당황한 듯 물었어요. 뭐?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이어갔죠. 엄마, 아버지가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생각해봤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아들인 나도 아닌 은영이한테 의지하셨겠어. 그동안 아버지가 힘드셨다는 걸 나도 알고 있었는데 난 뭐 했을까? 그의 목소리는 흔들렸지만 단호했어요. 엄마, 은영이는 아버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어. 다 지켜봤잖아. 그런데 엄마는 늘 그걸 무시하고 은영이한테 모든 걸 떠넘겼잖아.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은영이를 비난할 자격은 없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말에 더 큰 목소리로 반발했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처년을 감싸겠다는 거야? 네가 장남이면 이 집안을 지켜야 할 거 아니야? 그러나 남편은 예전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키라고? 엄마는 내가 뭘 지켜야 하는지 정말 알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불행한 사고였지 은영이 잘못이 아니라고.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뜻을 우리가 존중해야 하는 거잖아. 그의 말에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저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은영아, 미안해. 그동안 내가 제대로 내 편이 돼주지 못했던 것 같아. 아버지 뜻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깨달았어. 아버지가 너한테 의지하셨던 이유가 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잠시 옛날에 사이좋던 저희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남편의 진심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었어요. 재산이 나한테 상속됐으니 지금은 이렇게 말하겠지만 정말 내가 힘들 때도 끝까지 나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동안 반복됐던 남편의 우유부단한 모습들이 떠올랐고 그가 지금 보이는 변화조차 믿기 어려웠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차갑고 단호했던 모습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정말 남편이 이제는 바뀐 걸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 잠시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강해진 척 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유언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이건 말도 안 돼. 저 유언장이 조작됐다는 걸 법원에서 밝힐 거야. 절대 인정 못해. 시어머니는 그 길로 변호사를 고용하며 전쟁을 선포한 듯 행동했어요.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 한숨을 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은영아, 내가 어머니를 설득해 볼게. 이렇게 법원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그의 노력은 시어머니 앞에서 번번이 무산됐어요. 설득? 내가 왜 설득을 당해야 하니? 너는 네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게 다 은영이 탓이라는 걸 정말 모르는 거니? 엄마, 제발 좀 현실을 받아들여. 이건 아버지의 뜻이었어. 법적 분쟁을 한다고 해도 엄마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럼 내가 그냥 당하라는 거야? 네가 나서서 뭔가 해야지. 남편은 다시 한번 차갑게 대답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왜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 못하겠어? 은영이가 없었으면 아버지가 더 빨리 무너졌을지도 몰라. 그건 아버지가 남긴 유언이 다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법적 분쟁으로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어머니는 저를 공격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제 과거를 들춰내고 심지어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했다고 주장했죠. 저 여자는 한부모 가정 출신이라 가정이라는 게 뭔지 몰라. 아버지를 제대로 돌볼 리가 없었겠지. 그 말을 듣는 건 여전히 고통스러웠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남편이 앞장서서 저를 방어해 주었죠. 엄마, 그만해. 엄마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해도 아버지가 은영이를 신뢰하셨던 건 변하지 않아.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 그렇게 싸우는 와중에도 소송 과정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방치하고 심지어 학대에 가까운 행동을 했다는 정황이 밝혀진 거예요. 변호사는 시어머니가 간병 책임을 완전히 회피했던 사례들을 조사해냈고 병원 기록에서도 시아버지가 병원 측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나를 돌보는 걸 거부합니다. 며느리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오래전에 여기에서 나가버렸을 겁니다. 게다가 시어머니가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가족들의 권유를 거절한 이유도 밝혀졌죠. 남편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핸드폰에서 찾아낸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재판에 큰 파장이 일었거든요. 녹음 파일 속에서 시아버지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나도 더 이상 은영이한테 미안해서 못 살겠어.
그 아이도 힘든 시간 쪼개가며 다 해주고 있는데 나한테 간병인을 고용해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이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흘러나왔죠. 그게 무슨 돈 낭비야? 병원에서 알아서 하면 될 일을 왜 우리가 돈을 써야 해? 그리고 은영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도 않더만. 은영이도 자기 삶이 있는 앤데 얼마나 더 혼자 감당을 하게 할 거야? 나도 미안해서 얼굴을 못 보겠다고. 그럼 당신이 알아서 고용하든가. 멀쩡한 무료 간병인을 놔두고 왜 유료 간병인을 고용하래? 난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 녹음 속 대화가 끝난 후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변호사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이 파일은 아버지가 병상에 계실 때 어머니와 나눈 대화 중 일부를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어요. 남편이 이런 자료를 준비하며 얼마나 고민했을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아버지의 뜻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녹음 파일과 병원 기록은 시어머니가 간병과 책임을 회피했다는 증거로 인정되었고 법원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했습니다. 판사는 시어머니에게 강하게 질타했죠. 피고는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져버렸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까지 고통을 가중시켰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판결 이후 시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던 집에서도 나와야 했고 재산 대부분을 잃게 되었죠. 그동안 어머님의 기세등등한 목소리로 가득했던 시댁은 순식간에 적막한 폐허처럼 변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려 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면서 남편을 붙잡고 소리쳤죠. 영훈아,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니? 네 아버지가 떠난 것도 모자라 이젠 나까지 내몰겠다는 거야?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불행한 사고였지만 엄마가 아버지께 어떻게 하셨는지 다 드러났잖아.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내가 맞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남긴 뜻을 따라가고 있을 뿐이야. 남편의 차가운 태도에 시어머니는 결국 더 이상 남편에게 의지하지 못하고 작은 원룸으로 쫓기듯 이사를 갔습니다. 한때 시아버지와 함께 넓은 집에서 권위적으로 살던 시어머니는 이제 조용히 혼자 사는 처지가 되었죠. 어머님은 처음엔 자신의 몰락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가 다 계획적으로 나를 몰아낸 거야. 아들까지 내 편을 안 들어주더라니까? 하지만 주변인들은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머님의 말을 더 이상 믿지 않았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시아버지를 간병하던 간호사들이 시어머니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입을 열기 시작했거든요. 남편분께서 늘 힘들어하셨지만 부인께서는 병문안도 자주 오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그리 외로워하시는데도 어쩜 그렇게 냉혈한이시던지. 간병은커녕 며느리만 믿고 모든 걸 떠넘기셨어요. 그 소식이 돌면서 어머님은 이웃들에게도 완전히 외면받았어요. 한때 잘난 집안의 안주인으로 행세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과시하던 어머님께선 이젠 동네에서조차 얼굴을 내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죠. 지금 시어머니는 작은 원룸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끔 시어머니를 찾아가곤 하지만 저와 직접적인 연락은 여전히 없는 상태예요. 남편 말로는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고 후회하며 살아가고 계신다더군요. 하지만 어머니의 반성과는 별개로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어머님의 몰락은 단순히 재산이나 지위의 상실이 아니었어요. 믿었던 가족에게조차 외면받고 과거의 행동이 모든 이들에게 드러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돌봐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거죠. 어머님의 삶은 후회와 고독으로 가득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 언젠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어느 날 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정말 부족했던 것 같아. 하지만 아버지가 왜 당신한테 그렇게 의지하셨는지 이제 알겠어.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정말 약속할게. 저는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점점 믿음이 회복되는 걸 느꼈어요. 여보, 나도 이제 당신이 정말 변했다고 믿어보고 싶어. 우리 다시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날 이후 남편과 저는 함께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 나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어머니의 권위에 얽매이지 않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언제나 제 곁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제게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는 우리 둘만 생각하자. 과거는 흘려보내고 너와 나, 우리 둘만의 미래를 만들어보자.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어요. 그래,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번엔 정말로. 그렇게 우리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뒤로하고 다시 함께 손을 맞잡고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때로는 시험대 같지만 서로의 진심과 신뢰가 있다면 충분히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걸 깨닫기까지 정말 힘든 나날을 보냈지만 덕분에 지금은 남편과 함께 더 단단해진 관계로 행복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과 평안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